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97% 내렸네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동시호가 끝나고 이제 장 마무리되고 나서 카카오뱅크 블록딜이 있었네요. 그 블록딜 영향으로 지금 외국인이 5천억 산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블록딜 빼고 나면 마이너스 4천억 정도 되죠.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위주로 좀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 3200 이게 안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좀 쉽지 않네요. 이게 내일 또 올라서 3200을 돌파를 이렇게 시도할 것 같긴 한데 당분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면은 대부분 다 하락이죠. 업종도 한 4개 업종 빼고는 다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좋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다 빠졌죠. 카카오뱅크도 오늘 급락했고, 카카오뱅크는 오늘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록딜을 한다고 지금 현 시세보다 좀 싼 가격에 넘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을 우정사업본부가 기관으로 잡혔으니까 그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카카오뱅크를 받아줬네요. 코스닥은 그냥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반. HLB가 오늘 또 다시 또 급등했고요. 오늘 제약주들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일 특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17% 올랐는데요. 내일 당장 이렇게 매매 대응하라고 가져온 종목은 아니고요.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 놓고 추격해서 이렇게 추격하다 보면은 이렇게 세운 기준봉에 한 중심 가격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종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매매를 해볼 만한 자리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중심 가격을 잡아놓고 이 근처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또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조정받아서 이 중심 가격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서는 사모 안 오면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 이렇게 힘을 많이 모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다. CMO로 지금 국내 2위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하는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다음으로 프레스티지가 아마 규모 면에서는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만들고 있는 그 세트론의 핵심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와 비슷한 동일 약이죠. 동일 복제약인데 그걸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연구 다 끝났고 임상 다 끝났고 이제 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단 먼저 시판하려고 유럽에 승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거 되고 나면 여기서 생산해서 넘기겠죠. 앞으로 지켜보면은 유망한 종목입니다. 다음 특이 종목은 센코입니다. 이 종목은 가스 누출 경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누출 경보기 부분 국내 1위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에너지 잘 모아서 이렇게 박스 만들어서 박스 상단까지 올려놨죠. 이렇게 이렇게 갭으로 떠 있는 모양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해 주면은 한 24,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한번
따라가서 모아볼 만하다. 이제 이 업체가 뭐 가스 누출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뭐 수소차나 뭐 이런 전기차 이런 거 되면은 화재 경보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중에 부각받아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가스 누출기도 이제 법제화돼서 웬만한 뭐 가정이나 이런 데는 다 해야 되죠. 펜션 같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가 생긴 거나 이런 데는 다 달아야 됩니다. 샘코 제품을 대부분 다. 점유율이 50% 이상 되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했고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이렇게 상장에 의해 잘 조정받고 이제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짧게 뭐 보셔도 되겠지만 짧게 안 보시고 조금 멀리 보고 가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교촌 F&B입니다. 교촌 F&B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교촌 치킨 회사죠. 이게 상장할 때는 상장할 때는 좀 이슈가 돼가지고 좀 많이 올라왔다가 그대로 조정받고 지금 여기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었죠. 최근에 장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또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박스권 위로만 돌파하면은 또 좋은 그림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뭐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하다. 크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닙니다. 금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500원. 손절은 아래 그냥 뭐 한 22,0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뭐 큰 부담 없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교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치킨 체인점 중에 유일하게 체인점이 줄어들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창업과 이렇게 폐업이 보통 보면 폐업이 더 많아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교촌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창업이 폐업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치킨 업계에서는 나름 명품에 가까운 내일 머사지 종목들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K사인입니다. 오늘 뭐 약간 올랐는데요. 뭐 이 정도는 뭐 귀엽게 그냥 봐주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특이사항 없고요. 동일합니다. 거래량이 좀 커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두 번째 종목 휴캠스입니다. 이 종목도 뭐 무난하게 잘 가고 있네요. 이렇게 조만간에 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슈가 좀 큰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휴캠스도 좀 쏘아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종목 예스24입니다. 오늘 좀 빠져서 손절가를 간당간당하게 건들 뻔했는데 건들진 않았네요. 뭐 이 정도는 그냥 견딜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손절 나오면은 종가로 손절 나오면은 손절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네 번째 종목 모토닉입니다. 이 종목도 뭐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네요. 이제 이 종목은 9월 7일, 9월 8일 요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요때 근처 가서 다음 주 화요일 7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근처에 가서 한 번 더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일진다이아인데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이렇게 빠지는데 손절가 근처까지 갔었네요. 오늘도 이게 참 근데 이제 더 빠질 때도 없어 보입니다. 많이 빠졌고 실제적으로 상장 이슈로 이렇게 오른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다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이제는 손절가 깨지 않으면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도 오늘도 뭐 소폭이지만 상승했죠. 내일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분위기는 일단은. 그럼 결국은 그 지분 가치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겁니다.
뭐 뉴스든 리포트든 나오고, 그리고 구주 판매 대금이 최소 1,500억이라고 했습니다. 최소 1,500억인데 맥스가 1,800억이었나? 뭐 1,800억 잡고, 이 현금이 들어오면은 이 현금을 가지고 일진 다이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뭐 신사업을 하나 뭐 개발한다든지 뭔가 해서 이렇게 아마 기업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아주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 공업용 다이아만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IPO하고 이 자금 들어오는 걸로 일진 다이아를 어떻게 새롭게 꾸미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손절 뭐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혹시 미수 뭐 신용 있는 거 안 쓰신 분들은 조금 그냥 기다리시면은 이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목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면은 조금 좀 유리하게 고를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이쪽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픽했던 이유가 흐름을 이렇게 그려놓고 놓으면은 아래에 이렇게 지지받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기쯤에서 내려오면은 여기서 지지받을 거다. 지지를 못 받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반등을 맞겠다는 투자 마인드로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쭉 빠졌죠. 근데 이 빠질 때 이렇게 그 지지선을 깨고 빠질 때도 이렇게 거래가 없이 이렇게 빠지면은 크게 문제 없는 기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최근에 장이 앉아서 뭐 시장 영향으로 이렇게 빠질 때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종목은 그 종목에 대한 무슨 어떤 악재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빠질 때는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빠집니다. 근데 그냥 시장 영향으로 빠질 때는 이렇게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조금 손실이 커지더라도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지면 그 시장 좋아지는 영향에 따라 다시 그 원위치까지는 보통 합니다. 대부분 되돌림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파동이 이 파동의 하단 부분에 있고 아래 지지선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이 지지선을 깨지 않으면은 뭐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종목명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런 뭐 기본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분석은 조금 멀리 가는 종목들, 중장기로 가는 종목들은 이거 기본기가 중요한 거고, 간단하게 치고 빠지는 단기나 스윙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면은 좀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빨리빨리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은 이런 지지선 근처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크지 않고, 손절했더라도 크지 않고, 또 기다리면 또 금방 또 본전 이상은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가졌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아마 요즘에 여기서 이렇게 아마 추천했을 겁니다. 수익 줬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결국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나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여러 번 앞에 반복됐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확인되었던 지지선은 쉽게 잘 깨지 않습니다. 혹시 깨더라도 아까처럼 거래 없이 이렇게 깨면은 다시 이렇게 지지선 위에까지는 또 금방 또 복귀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주가는. 그래서 뭐 크게 이런 것들 정할 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영상도 만들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잘 안 보이시면은 정확하게 끌 필요 없고 그냥 하단 대충 이렇게 얘가 쭉 꺼보면은 이렇게 대략적인 이 주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흐름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면은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폭이 좁아지고 있으면 이제 에너지가 점점 이게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한 점 모이면 이게 아래로든 위로든
변곡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 아래로 변곡이 일어나면 여기서 손절을 하면 되고, 위로 변곡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큰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요게 지지선 근처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유리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자. 종목을 정할 때는. 이 종목 CRPNC도 제가 그때 요 기준목 나왔을 때 다음에 한 4,200원 정도에 이렇게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이 4,200원을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행보했던 어떤 세력이 있다면은 이 세력의 평균 단가가 대충 여기 가운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이 4,200원을 깨고 싶지 않을 거니까 4,200원 근처에 사면은 나는 이 주가를 관리했던 세력하고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뭐 빠지면은 우리 물량은 적고 자기들은 크니까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는 가격이 한 4,200원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다행히 뭐 4,1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반등 나오고, 오늘 또 뭐 반등 나왔다 빠졌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선을 그어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선을 대략 그어보면은 아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뭐 매집봉 같은 게 보이고 이러면은 아 세력이 있다. 그럼 이 세력의 평균 단가는 대충 어느 정도일까 하면 대충 요 가운데 정도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할 때. 만약 이 종목도 여기가 아니고 만약 이런 데서 매매할 때는 항상 이게 지지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요런 데서 매매하다가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복귀할 때 있는 데서 또 매입하든지. 그래서 항상 좀 유리한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굳이 이렇게 보면은 초보일 때는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 때 있는 데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매매하면은 거래량도 많고 이거 아마 호가창 보고 있으면 막 멀미 나올 정도로 어지럽게 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를 만큼 뭐 그냥 순식간에 뭐 5%씩 위아래로 흔들어 버립니다. 절대 이게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초보들이 이런 데서 매매해 가지고 수익 줄 때 못 팔고 다시 내려오면 손절 못 하고 물려 있죠. 이렇게 대부분 거의 뭐 10명 중에 9명 이렇게 매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면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안전한 거 하시다가 그걸로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이러면은 테마주로 넘어와서 이런 거 하죠. 이렇게 그날 급등하는 것도 따라 붙죠. 거의 100이면 100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일 처음 뭐 어떤 주식을 매매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행동은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그어보고 나면은 이 주가에 지나왔던 이 흐름이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대충. 그러면은 이 흐름의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내가 매매를 하면은 위로 가면 수익이고 요소 떨어지면 요소 바로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근처에서 뭐 한 3% 마이너스로. 일단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발전하면은 뭐 이런 데서 매매를 할 때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커졌던데 근처에서 이런 데서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은 또 여기 주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행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좀 생기는데 이 부근에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이런 데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터지고 나서 조정받았을 때.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매매죠.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올라갔다가 거래 없이 이렇게 쭉 빠지고 이런 데서 거래 없이 쭉 빠지고, 이 거래량에 비해서 너무 적죠.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데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또 매매하면은 성공 확률도 뭐 나쁘지 않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배우면서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뭐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사고 내가 손실이 적은 데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미수몰빵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내일은 아마 조금
시장이 좀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너무 추격해서 매매하시면 또 물리는 장이 되니까 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